어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깊은 밤 아들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세 어머니 순이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자유의 땅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2018년 봄 함경북도 청진시. 순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배급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옥수수 가루 200g이 전부였습니다. 이미 3일째 같은 양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루를 버티란 말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골목 어귀에서 쓰러진 노인을 보았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에 급급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40세의 민철은 구경 공장에서 일했지만 실상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국에서 약을 구해왔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당뇨약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이었습니다. 민철아, 이거 혹시 또? 괜찮습니다.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물건을 밀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새벽 4시.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이와 민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박민철, 나와.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불법 거래, 자본주의 사상 전파, 모두 정치범 수용소행 제목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민철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철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이부 차가 골목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끌려가려는 순간 이웃집 김서방이 슬쩍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오. 지금 당장. 순이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가십시오. 저 먼저 갑니다. 민철은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앞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어? 박민철이 어디 있어? 요원들이 순이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모릅니다. 어젯밤에 나가고 안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민철은 청진 외곽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보이부가 집집마다 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넷째 날 밤 민철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도망자야?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강철. 그 역시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될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3번 실패했어. 하지만 이번엔 반드시 넘어갈 거요. 강철은 민철에게 탈북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오. 1인당 300만 원. 민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68세의 노인이 두만강을 건널 수 있을까? 민철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마당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먼저 갑니다. 한국 가서 어머니 모셔오겠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면 나도 간다. 너 혼자 보낼 수 없다. 민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있었습니다. 약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체력도 약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위험합니다. 민철아, 내가 가고 나면 보이부가 나를 가만 놔두겠니? 어차피 나도 끌려갈 몸이다. 함께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탈북하면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어머니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갑시다.
민철은 집에 숨겨둔 돈을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장마당에서 모은 돈 200만 원. 하지만 두 사람이 탈북하려면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민철은 장마당에서 아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다음 생에 갚을게요. 민철의 간절함에 사람들은 조금씩 돈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어머니가 몰래 간직하고 있던 금반지를 팔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데, 하지만 살아야 의미가 있지.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금반지를 건넸습니다. 5월 15일 밤 민철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암호명 형님이라 불리는 40대 남자였습니다. 돈은 준비됐나? 예, 있습니다. 노인을 데리고 간다고? 솔직히 말하면 성공률이 반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가겠나?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없인 못 갑니다. 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조건이 있네. 강을 건널 때 만약 어머니가 쓰러지면 자네가 선택해야 할 걸세. 어머니를 놔두고 가든지 아니면 함께 잡히든지. 민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기도하게. 5월 20일 밤 11시. 온성군 남양마을 뒷산에서 만나세. 5월 18일 순이와 민철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방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 민철을 키운 곳. 어머니 가십시다. 민철의 목소리에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온성군까지는 12시간 거리였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민철을 알아볼까봐 순이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이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온성군에 도착하기 1시간 전 기차가 멈췄습니다. 보이부 검문이었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요원들이 객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분증을 보이면 바로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 순이는 갑자기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일부러 아픈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 돼요. 지금 당장. 순이는 과장되게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급한가 봐. 빨리 보내주지. 요원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순이를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민철도 어머니를 부축한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10분을 버티자 검문이 끝났습니다. 기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민철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5월 20일 밤 11시. 온성군 남양마을 뒷산. 민철과 순이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4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총 6명이네. 자, 이제부터 내 말만 듣게.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전원 죽는다고 생각하게. 형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강까지는 2시간 걸린다. 국경 경비대가 순찰하니까 절대 소리 내지 말게. 만약 총소리가 들리면 일단 엎드려. 그리고 내가 신호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게. 일행은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당뇨 때문에 체력이 약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계속 가자.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순이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민철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안 돼. 내가 힘들어. 어머니, 제발요. 민철은 방광제로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등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철아.
어미가 집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어머니는 제 전부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려. 형님의 외침에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이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철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당뇨 약을 먹지 못한 지 이틀째.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철이 속삭였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5분이 지났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일어나. 계속 간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정이 넘어 일행은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5월이었지만 물은 차가웠습니다. 강폭은 약 100m. 멀지 않아 보였지만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저기 보이나? 저 불빛이 중국이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물속에는 철조망이 있고 반대편에도 중국 경비대가 있네. 형님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물 깊이는 어른 허리쯤. 하지만 물살이 세니까 손을 꽉 잡고 건너야 해. 한 명씩 출발한다. 첫 번째. 젊은 남자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15분 후 그가 반대편에 도착했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두 번째. 한 명씩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민철과 순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습니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철이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순이도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10m, 20m. 물살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30m쯤 왔을 때 순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민철이 재빠르게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순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현기증이 심해졌습니다. 민철아, 내가 너를.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민철은 어머니를 반쯤 안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50m, 60m.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멀리서 북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뛰어.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민철아, 나를 놔두고 가거라. 안 됩니다.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엄마도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민철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민철은 온 힘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70m, 80m.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90m. 거의 다 왔습니다. 중국 쪽 언덕에서 브로커 사람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빨리. 마지막 힘을 짜내 민철은 강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순이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아, 우리 살았구나. 네, 어머니. 우리 살았습니다. 민철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뒤편에서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발각되면 북송됩니다. 그들은 브로커의 안내로 은신처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농가 창고. 거기서 1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순이는 탈진해서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민철은 밤새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사흘째 되는 날 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네, 어머니, 우리 살았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 6,000km가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버스로, 트럭으로, 때로는 걸어서. 순이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우리 꼭 한국 가자. 네, 어머니. 반드시 가겠습니다. 2개월의 고된 여정 끝에 그들은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자수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2018년 9월 12일 민철과 순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감사였습니다. 하늘에,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민철도 옆에 앉아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해냈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구나.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한글을 다시 배웠고 민철은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2019년 1월 민철과 순이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 놓고 사세요. 그래, 이제 편히 살자. 민철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순이는 복지관에서 다른 탈북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2024년 봄, 민철은 이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이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송도 앞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강을 건널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니?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없인 못 산다고. 순이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철아,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아닙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버텨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것들, 집, 이웃, 추억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철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강을 건널 때의 무게. 어머니를 업고 가던 그 무게는 이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왜?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철아. 바다 위로 해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